79번입니다, 여러분. 79번에 보시면 구강간호를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강용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강용액에서 여기서 포커스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구강용액으로 쓰지 않는 거 있죠. 쓰면 안 되는 거에 뭐가 들어간다? 알코올 안 들어간다는 거, 그게 더 많이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과산화수소수 이거 쓸 수 있거든요. 쓸 수는 있는데 원액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이 들어갔겠죠. 물이 예를 들어서 생리식염수가 4, 그리고 원액이 1 해가지고 1대4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액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원액이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레몬주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글리세린은 쓰죠. 글리세린은 입이 갈라지거나 건조하거나 할 때도 쓰죠. 그 다음에 4번에 미네랄 오일 이거 쓰기는 하죠. 쓰는데 얘가 혹시 구강간호 해주다가 샥 하고 기도로 들어가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되긴 하지만 쓰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클로르헥시딘 이거 각을 하는 용액이거든요. 쓸 수 있어. 그런데 원액이라서 틀렸어요. 희석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도 쓸 수 있고 생리식염수 이런 걸로도 여러분 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글리세린, 그리고 미네랄 오일, 그리고 클로르헥시딘 쓸 수 있어. 원액이라서 틀렸다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안 쓰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둬야 되겠죠. 구강간호에 안 쓰는 거 뭐가 있다? 알코올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알코올은 절대 안 쓰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다? 노인 환자, 피부가 건조하니까 노인 환자 또는 피부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는 개방성 상처가 심한 환자, 막 벌어진 상처 이런 데 안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상처에 욕창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래서 욕창은 알코올을 안 쓴다는 거, 그죠? 그것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안 썼다? 구강간호, 지금 말했던 구강간호에도 알코올은 쓰지 않았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욕창이라고 했는데, 자, 욕창이 지금 분비물이 막 나오고 있어. 그럼 그 분비물을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분비물을 쫙 빨아당겨서 젤을 형성해서 불룩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 그런 드레싱을 뭐라고 했습니까?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했어요.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그래서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이거는 삼출물을 흡수한다. 분비물을 빨아당겨서 젤을 형성한다. 이 말 나온다 그랬죠. 젤을 만든다. 불룩하게 올라서 젤리처럼 만드는 거 하면은 진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었습니다. 이지덤, 듀오덤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말라 삐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고 했었어요.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 그죠? 요거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는 분비물이 욕창에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많아서 많은 양의 삼출물을 빨아당겨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떤 드레싱도 됐습니까? 폼 드레싱이라는 것도 됐죠. 그래서 폼 드레싱은 친수성 콜로이드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단지 두께가 좀 더 복닥하니 두꺼워가지고 분비물을 더 많이 빨아당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많은 양의 삼출물을 흡수한다, 그 말 나올 거야. 그래서 많은 양의 삼출물을 흡수한다. 그래서 욕창이 좀 심한 단계, 3단계 욕창에 많이 쓰더라 라는 게 폼 드레싱이라는 거 있었죠. 그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꺼즈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드레싱 말고 꺼즈로 붙여줘 볼게요. 그럼 꺼즈를 붙여줄 때는 꺼즈 한 장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안에 하나 붙이고 바깥에다가 또 하나 붙인다 그랬죠? 그럼 이때 분비물이 막 나는데 그 자리에 마른 꺼즈를 붙이면 들러붙잖아. 그래서 욕창이라든지 이런 상처에는 베타딘이라든지 이런 소독약을 흠뻑 적셔서 젖은 꺼즈를 위에 붙이고 그 위에다가 마른 꺼즈를 붙였죠. 그런 드레싱을 뭐라고 했습니까? 젖은 꺼즈를 먼저 붙였다. 젖은 하는 말이 wet. 그죠? wet. 맞나요? 젖은 꺼즈를.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는 뭐예요? 마른 꺼즈를 붙인다 그랬죠. 마른 꺼즈 드라이. 그래서 wet to dry 드레싱이라는 거. 이거는 꺼즈를 붙여준 거예요. 젖은 꺼즈를 먼저 붙이고 그 위에다가 마른 꺼즈를 붙여주는 거. 그죠? 요런 것도 방법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욕창이 생겼을 때 여러분 세척할 때는 어떤 약으로 씁니까? 생리식염수. 세척액으로 가장 무조건 많이 쓴다 이런 말하면 생리식염수를 많이 쓴다. 그래서 눈 세척, 상처 세척, 욕창 세척 전부 다 방광 세척 이런 거는 전부 다 생리식염수다 하는 거 같이 봐주십니다. 드레싱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생리식염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번에 보시면 자, 지금 이 경우는 뭘 말하고 싶은 거다? 열과 냉을 언급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환자가 관절이 삐었대요. 그럼 관절이 삐었다는 말은 인대가 늘어났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인대가 늘어났다.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염좌라고 했었죠. 염좌. 그럼 이렇게 염좌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열을 댑니까? 냉을 댑니까? 그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냉을 대는 경우에 냉적용. 자, 냉적용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염좌, 대표적인 게 염좌간호. 그래서 염좌를 입었을 때는요. 따뜻한 것도 되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따뜻한 거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냉을 대야 돼. 냉을 하고 그 다음날 정도쯤에는 온을 대도 돼요. 근데 염좌하면은 제일 먼저 되는 거는 냉적용을 먼저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냉적용을 하는 경우에 자,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근육이 텐션, 딱 차가운 걸 되면 딱 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대사작용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따뜻한 거를 대면 대사작용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부종은 어떻게 될까요? 부종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열을 대면 부종이 증가하나? 아니요. 열을 대도 냉을 대도 부종은 감소해요. 그 다음에 곱는 거를 여러분 환웅이라 그러죠. 그럼 곱는 게 차가운 거를 대면 환웅이 촉진돼요, 감소돼요? 환웅이 감소되겠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따뜻한 거를 대면 환웅이 촉진되고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출혈이 있을 때 차가운 거를 대잖아요. 그럼 출혈이 있을 때 차가운 거를 대면 왜 지혈이 됩니까? 한다면은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을 도와주니까 그 말인 거죠. 출혈일 때 한다는 거. 되셨죠? 자, 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을 적용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예요? 동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냉적용을 하면 안 되는 금기증도 있어. 차가운 거 대지마 하는 거죠. 그럼 차가운 거 대지마 하는 사람 중에서 혈액순환 장애 있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혈액순환 장애 있는 사람은요, 따뜻한 것도 안 좋아요. 왜? 화상 입어, 이번에는. 되셨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상처 중에서 개방성 상처. 그러면 개방성 상처는요, 열도 안 좋고 냉도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아.
혈액순환도 열도 냉도 다 안 좋고 개방성 상처도 열도 냉도 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자 냉을 대면 안 되는 경우에 빈혈 환자 집어넣겠습니다. 왜? 빈혈이 있는 사람은 피가 그쪽으로 많이 왔다리 갔다리 별로 없는데 혈관까지 더 쪼그라들면 더 원활하게 안 되겠죠. 그래서 빈혈 환자도 냉적용 안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냉적용은 동상을 좀 조심해야 된다면 이번에는 뜨거운 거는 어떤 걸 조심해야 돼? 화상 같은 걸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열적용을 할 때 열적용 쉽게 말해서 더운 물 주머니요. 그러면 더운 물 주머니 같은 경우는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46에서 52도 46에서 52도 물이 좋겠고, 그리고 물은 식잖아요. 식으니까 몇 시간마다 갈아주겠어요? 2시간마다 물을 갈아줄 것. 2시간마다 갈아주라는 거. 그리고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미온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최대 2-30분 2-30분간만 지속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지금 열을 대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혈관이 릴렉스 되라고 편안하라고 하는 건데 너무 오래되면 오히려 차가운 거를 댄 것처럼 혈관이 수축될 수 있어. 반대로. 그래서 2-30분간 지속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적용을 하지 마세요 하는 환자도 있었죠. 그럼 어떤 환자 안 됐다? 염증을 심하게 만드니까 염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안 했죠. 그럼 염 하면 어떤 게 있었어요? 충수, 돌기염. 염증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염, 중이염 말입니다. 이염. 그 다음에 치주염, 잇몸병이요. 잇몸병 안 하죠. 그리고 원인 모를 복통. 배가 아픈데 그 배 아픔의 원인을 모른다면 그 배 아픔의 원인이 충수염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원인 모를 복통 이럴 때 안 했었어요. 그리고 뭐 출혈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순환 장애, 혈액순환 장애 말입니다. 그 다음 의식장애 또는 감각 장애가 있으면 따뜻한 거를 대도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를 몰라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런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피부가 얇고 물집이 잘 생긴다면은 그 위에다가 광물성 기름인 바셀린 있죠. 바셀린 같은 거를 피부에다 발라주는 거야. 그래서 열을 한번 중간에서 차단해주죠. 그래서 바셀린을 발라준다든지 아니면 피부와 물주머니 그 사이에 수건을나 천을 덧대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화상 입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열과 냉, 효과, 작용 이런 거, 금기 이런 거 눈도장 정확하게 찍으십시오. 잠깐 암기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81번입니다. 여러분 81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전신소양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소양증에는 어떤 목욕이었어요? 1번에 중조목욕이었죠. 그러면 중조목욕 말고 또 짝으로 항상 떠오르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소양증 하면은 중조 그리고 전분, 그죠? 중조, 전분, 목욕. 그 다음에 또 홍역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황산,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원장님 안 들려요. 아, 맞다. 맞아요.